사전 문제들 설명하기로 할게. 14번부터 보자.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일반항, 그리고 수열의 합, 이제 이런 것들을 첫째 항을 A로 놓고 공차를 D로 놓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한번 보자. A의 5 더하기 A의 13은 3 곱하기 A의 9. 그럼 이제 A의 5는 A 플러스 4D, A의 13은 A 플러스 12D, 그리고 A의 9번째는 A 플러스 8D. 그럼 2A 플러스 16D는 3A 플러스 24D가 되면서 A 플러스 8D가 0이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등차 수열인데 첫 항에서부터 18번째 항까지 더한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나 같으면은 첫째 항과 끝 항을 이용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겠어. 그러면은 2가 약분이 되고 이렇게도 약분이 되면서 2 곱하기 A 플러스 17D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4A 플러스 34D는 1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8D는 0이 되고, 이 정도면 A하고 D의 값을 구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4로, 공차 D는 2분의 1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다. 그러면은 A의 13, 13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2개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 2를 구할 수가 있게 돼. 보자. 15번.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가 1.8g. 근데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 모 평균 M은 201.5g. 표준 편차 시그마는 1.8g. 그때 표본의 크기가 9개라는 사실. 그럼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 이 부분을 그냥 x가 아니라 x바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럼 이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x바를 z로 표준화할 때는 모평균을 빼는데 나눌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그게 바로 표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표준화한다면은 200에서 모평균 201.5를 빼고 나눌 때는 루트 9분의 1.8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z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자, 이거는 이제 변수가 z인 거다.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2.5에서 0까지의 확률, 넓이라는 것은
0에서 2.5까지 하고 똑같은 거니까 0.4938. 그리고 요만큼 0 이상은 이거는 0.5.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을 정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16번을 보자. 16번은 로그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겠다. 로그 루트 3의 a는 로그 9의 a 곱하기 b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a하고 b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자, 3의 2분의 1제곱이지? 응?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로그 루트 3의 a는 로그 3의 2분의 1제곱분의 1제곱의 a. 그러면은 2분의 1이 분모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좌변은 결국 2 곱하기 로그 3의 a를 거쳐서 로그 3의 a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어. 그럼 로그 3의 a의 제곱이랑 로그 9의 ab, 이거 3을 제곱하고 a의 제곱을 또 제곱하면 같은 게 되는 거라서 로그 9의 a의 4제곱까지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로그 9의 a의 4제곱과 로그 9의 a 곱하기 b가 같다. a의 4제곱과 a 곱하기 b가 같으니까 결국 b는 a의 3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그 다음 마무리는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17번을 보자. 17번은 원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x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평균 0.271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근데 그게 숫자들이 좀 깔끔하지가 못하니까 y는 x에 10을 곱한 다음에 0.271을 뺀다. 이렇게 변환을 했어. 변환을 했더니 표에 보면은 변수 y가 굉장히 단순해졌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거기에 대한 확률 a, b 3분의 2는 그대로지만은 그럼 여기서 평균, 변수 y의 평균 하면은 변수 x의 평균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에서 0.271을 뺀다. 선생님 잘못 봤구나. 0.21이구나. 2.21이구나. 잘못 봤어. 2.21. 그러면은 x의 평균이 0.271이니까 2.71에서 2.22를 빼는 계산을 해서 0.5다. 변수 y의 평균을 구했더니 0.5가 돼. 근데 변수 y의 평균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 0 곱하기 b,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5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2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a의 값은 6분의 1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다. b의 값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2까지가 1, 이거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b 플러스 6분의 1하고 3분의 2를 더하면은 6분의 5가 돼. 따라서 b의 값은 6분의 1.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y의 변수를 구했는데 12분의 7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아까 확률 변수 변환을 보면은 y는 10x-2.21 저렇게 돼 있으니까 변수 y의 분산이라는 거는 10x-2.21의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은 덧셈 뺄셈하고는 관계가 없고 곱해진 숫자를 제곱해서 곱하면 같은 게 돼. 그래서 vy는 100 곱하기 vx랑 같은 거다, 그렇게 말이야. 그래서 vx의 값은 12분의 7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들을 채워나가면 되겠다. 8번째 문제를 보자. 최고창의 계수가 1이고 f1은 0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주어진 극한식을 만족한대. f1이 0이다 이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고 x가 2를 향해서 갈 때 자, 이걸 만족한다 그랬는데 극한을 계산하는데 x가 2를 향해서 간다.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다. 그럼 이제 분자도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f의 2도 0이 돼야 돼.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어.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fx의 식을 만들어 보면은 x-1과 x-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라는 것이 하나 더 곱해진 걸로 놓을 수가 있겠다. 3차 함수이면서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극한값에다가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한번 해보자. 세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 미분,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면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극한식에 이거를 적용해 볼게. x는 2를 향해서 간다. 분모는 x-2.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는 적어 볼까? 그래. 자, 이거는 이제 또 제곱하는 거지.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x-1, x-2, x 플러스 k 이 정도 쓰고,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선 x-2 약분 먼저 해줘야 되겠다. 자, 이게 약분이 되면 더 이상 x에 2를 집어넣어도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니지. 자, 이제 집어넣을 텐데, 대입할 텐데, x-2가 있는 부분은 없어도 되지.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k의 제곱만 남게 돼. 그리고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2 플러스 k만 되고, 그럼 2 플러스 k가 약분이 되면서 2 플러스 k분의 1은 4분의 1. 따라서 k의 값이 2다. 그러면 fx가 마무리가 다 된 거니까 이제 답을 구해보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19번을 보자. 자, 19번은 이제 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는 결국 점의 좌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겠어. 아, 여기가 C가 되는구나. 자, 먼저 A하고 C가 이렇게 선분을 이으면은 이게 Y축에 평행한 거라서 X좌표를 같은 것으로 놓아도 되겠다. 그러면 점 A는 로그 2의 4X 위에 점이니까 로그 2의 A 플러스 2 Y좌표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C는 Y좌표가 로그 2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높이를 그으면은 수직이 되면서 2등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발을 점 D라고 했을 때 점 D의 좌표가 A, 로그 2의 A 플러스 1이 되겠어.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 둘의 중간에는 로그 2의 A에다가 1을 더한 게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그래서 그 절반,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노랗게 생긴 높이는 루트 3이 돼야 되겠다. 특수삼각형이니까 1대2 대 루트 3 이렇게 말이야. 자,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정할 수가 있겠어. 점 B의 좌표는 X좌표는 A에서 루트 3을 빼면 돼. Y좌표는 점 D의 Y좌표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고. 됐니? 근데 이 점 B가 어떤 곡선 위에 있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이 곡선 위를 지나는 점인 거지? 자, 그래서 Y에다가는 로그 2의 A 플러스 1을, X에다가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방정식으로 풀면은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A는 4 곱하기 A 마이너스 루트 3. A는 2A 마이너스 2 루트 3. 따라서 A의 값이 2 루트 3이 돼. A가 2 루트 3이니까 점 B는 X좌표는 루트 3이 될 것이고 Y좌표는 어때? 2 루트 3에다가 1을 더한다? 로그 2에 2 루트 3에다가 1을 더한다? 그러니까 로그 2에 2 루트 3에다가 로그 2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로그 2에 4 루트 3 이렇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P하고 Q가 되는 거니까 마무리는 각자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20번을 보자. 20번은 4차함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 가에 보면은 F'0은 0, F'2는 16. 그리고 나에 보면은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F'이 0보다 작고 0부터 K 사이에서 또 F'이 0보다 작고. 그러면 X가 0일 땐 어쩌란 얘기야? 자, 여기가 0, 여기가 K. 수직선에서 여기가 이제 Y축이라 그러자. 그때 0인 점만 제외하고는 F'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 F'은 0에서 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니까 F'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되는데 0에서는 접하면서 K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4차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0에서 접하고 K는 지나가는 형태여야 돼. 그런 얘기였던 거지. 그럼 2라는 값은 여기 어딘가 K보다 큰 부분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fx 4차함수의 형태를 만들어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fx의 형태였다.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럼 기억을 봅시다. f'x는 0은 0하고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마치 0에서는 접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k가 존재해야 되니까 기억은 맞는 거라고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니은 함수 fx는 이거는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극소값만 갖게 돼. 극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f0이 0이면 그러니까 x가 0인 점이 이쪽이거든. 여기가 y축이니까. 근데 f0이 0이다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x축이 3중근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 3중근이 되게. 자, 그럼 그때 이제 이 fx에 대한 정보를 만드는 건데, 자, x가 0일 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접하는 것도 아니고 접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지? 그럼 이때 식을 만드는 방법은 x의 3제곱에 뭔가가 곱해졌다.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럼 나머지 한 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그러면은 우선 fx의 식을 지금처럼 x의 3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파를 만들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f'E가 16이라는 조건이야. 자, 이거 미분해보자. f'X 그러면은 3x의 제곱에 x-알파 곱하기 x의 3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12 2-알파 플러스 8은 16이더라 그 얘기지. 그럼 2-알파는 8을 12로 나누니까 3분의 2가 되면서 a는 3분의 4다. 알파는 3분의 4다. 그러니까 fx식을 완성시켜 보면은 x3제곱 x-3분의 4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소값이 얼마인가 그걸 찾는 건데요. 최소값. 그럼 이 k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 자, f'이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지금 알파가 3분의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를 더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x제곱으로 묶으면은 3x-4 플러스 x가 되면서 x제곱 4x-4.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는 f'x가 되겠어. 그러니까 f'x는 x에서 x가 0일 때는 접하지만 1일 때를 지난다. 그러니까 아까 이 k가 됐던 것이 사실 x좌표가 1이었던 자리지.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f의 1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문제인데 21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들이 좀 필요해. 자, 우선 이제 21번 fx를 한번 그려볼까? fx. 여기가 x가 10인 자리다 했을 때 fx는 10보다 작은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1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형태가 돼. 2차 함수의 형태. 그럼 그때 반지름이 3인 원이 반지름이 3인 원.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어.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지? 그때 저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점,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노란 선보다 위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bn,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그랬을 때 그 이제 달라지는 양태를 확인해보고 답을 구해봐라 그건데, 근데 이 원이 말이야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면은 그제 이 위쪽에 있는 점의 개수나 밑에 있는 쪽의 점의 개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과정에 있어서 그지? 요때는 선보다 위에 있는 점, 밑에 있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곱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유식하게 극소가 되는 데라고 그럴까? 극소가 되는 데를 벗어났다 싶으면 그때는 또 어때? 2차 함수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곡선이라 하더라도 선보다 위쪽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몇 주 태풍에 대한 예고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 노란 선을 따라서. 근데 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과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의 개수.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모눈에다가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 근데 원이 움직인다는 걸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을 고정시켜 놓을 거야. 원을. 그 대신 원의 중심이 되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은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원을 움직이면서 점의 개수를 세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반대로 하자는 거야. 원을 고정시켜 놓고 노란 선이 조금씩 변하는 걸 표현하겠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좀 이해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그려볼 그림은 n이 8인 거부터 그려볼게. n이 8.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n이 8이라는 얘기는 원의 중심이 8,2일 때를 그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은 그대로 고정시킬 거다.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요런 형태가 되겠어. 태풍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근데 8,2면은 요 정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표시해 놓은 곳이 x좌표로는 8이고 y좌표로는 2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극소값이 10,0이란 말이야. 9,1, 10,0. 그래서 여기가 10,0이니까 그치? 요렇게 노란 선을 그리면 될 것이고 여기서 2차 함수로 그리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는 것은 그 대략적인 모양이 말이야 이렇게 된다.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한 칸은 요 정도로 가. 한 칸 한 칸. 그 다음에는 한 칸이 올라갈 때 세 칸이 올라가게 돼. 여기가 0,0이라고 생각하면 요 점은 1,1, 요 점은 2,4. 어때? 그런 말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한 칸 한 칸 이걸 겨냥해서 요렇게만 표시해주면 그치? 우리가 점을 세야 되는 부분만 확대해서 표시한 아주 멋진 그림이 되지. 그럼 AN과 BN을 세볼까? AN, BN.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8, B의 8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A의 8, B의 8. A의 8은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수. 내부에 있어야 돼. 경계값은 세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개가 돼. 그럼 위쪽에 있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 여기서는 선보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들어있는 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 X좌표가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따로 그려볼 필요도 없는 거야.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n이 9일 때를 봅시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9,1이 돼야 돼. 9,1. 이 fx 위에 있는 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게 9,1이니까 여기가 x 값은 9, 여기가 y 값은 1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 점이 10,1이 되겠다. 10,1.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부터는 2차 함수 한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노란 선 fx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원은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렇게 좀 못생겼다고?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점들이 정확하게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A의 9하고 B의 9 점의 개수를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태풍이 요 굴곡진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점의 개수가 달라져. 자,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n이 10일 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10,0일 때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x좌표는 10인 점, y좌표는 0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렇게 직선을 그리다가 여기는 한 칸, 세 칸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A의 10, B의 10 개수를 세볼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돼. 자, 이번에는 n이 11일 때를 봅시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11,1이 되는 거다. 11,1. x에다가 11을 넣으면은 y좌표가 1이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점이 x좌표는 11이면서 y좌표는 1일 때. 그럼 10,0은 여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한 칸, 세 칸. 이게 이제 fx의 모양이야. 그럼 원은 반지름이 3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그래서 A의 11, B의 11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이어서 n이 12일 때, n이 12면은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12,4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말이야, x좌표는 12, y좌표가 4가 돼버려.
그럼 x좌표가 11일 때는 여기가 11일 때 y좌표가 1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0,0이니까 직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n이 12일 때는 거의 이 정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자면은 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A의 12, B의 12 개수를 셀 텐데 선보다 아래니까 이쪽이 이제 아래쪽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n이 13인 건 그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요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선인데 원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 거의 직선으로 봐도 다름이 없겠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의미 있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상 n이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때였던 거지. 어때? 그림 이해가 되겠지? 이번에는 26번을 보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자,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해. 그래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할지를 정리하지. 그럼 방정식을 만들어서 x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x의 좌표가 0하고 1인 데서 만나. 이 볼록 튀어나온 넓이야. 그럼 이때는 적분보다는 공식을 외워서 써먹는 게 좋겠어. 6분의 절대값 2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2 만나는 점 1에서 0을 뺀 거에 3제곱이다. 이렇게. 알겠어? 자, 그 다음에는 27번을 봅시다. 27번은 시그마 계산의 성질 이런 내용들인 건데 우선 이 정도로 전개해 놓은 걸 적어 놓고 괄호를 다 이렇게 풀어. 여기 플러스 10, 은 28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놓자. 자, 그래 놓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게 된다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어때? K는 1부터 10까지 AK의 합은 2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진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래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차분하게 전개만 잘 해줘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번 확률 문제인데 오랜만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왔다. 확률 하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구분하랬지. 단순한 수학적 확률, 뭐뭐일 확률.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리고 마지막이 독립시행의 확률. 몇 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는가 그렇게요. 지금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더 커. 그러니까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0번 이렇게 될 확률들을 이제 구해라 그런 얘기지. 그럼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이면은 우선 6 컴비네이션 4 해놓고서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앞면이 5번, 뒷면이 1번이면은 6 컴비네이션 5 거기다가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 그리고 6번 전부 그럼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0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29번 문제를 보자. 29번을 보면 fx하고 gx가 나와 있는데 fx가 gx fx부터서 좀 다듬어 보기 위해서 이 식 그래프로 먼저 그려보자. x-1은 제곱이 곱해져 있고 2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1에서 x축과 만날 텐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지나가고 1에서는 접하고 이런 형태가 돼. 근데 fx라는 것은 여기에서 x가 a보다 클 때는 이 곡선을 사용하는 거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0을 그려야 돼. 그러면서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다. 그럼 y는 0하고 만났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 요 지점이거든. 그래서 fx는 요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싹 이게 이제 바로 fx가 되는 거야. 그래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지. 즉 a는 1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a는 1이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gx도 k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 y는 12 x-k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딘에 k인가가 있었어. 근데 k보다 작을 때는 계속 0이었다가 여기서 갑자기 기울기가 12인 직선으로 돌변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gx가 돼. 그때 fx하고 gx는 어떤 관계여야 돼?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0인 지점에서는 서로 같으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요 벌떡 일어나는 기울기가 12가 되는 직선. 이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fx하고 이렇게 같이 그릴 수 있느냐 그런데 자 이렇게 그려주면 당연히 가능한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k의 최소값을 원해.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더 움직여지길 원해. 그러면서 주어진 조건은 지켜지게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접할 때를 생각하면 되겠어. 접할 때. 그래서 요 지점이 x가 k일 때라고 생각하고 딱 기울기가 12인 직선을 그렸는데 접하게 될 때 그때의 k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 29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y는이라고 그러지 말고 fx는이라고 그럴까? fx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fx는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12인 위치를 찾자. 그러면 미분을 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미분을 해주면은 그래서 이걸 전개해놔야 계산이 더 쉽겠구나.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게 이제 f 프라임 x거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걸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어. 여기서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걸까? 여기서 2 곱하기 x-1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x-1이 돼야 되지. 항상 뭐가 잘못됐다. 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6x, x-1 이렇게 돼야지. 바보 선생.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되는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은 x 곱하기 x-1이 2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그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아니면 2가 돼야 되겠어. 근데 그림 보면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한 거지? 그래.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가 2가 된다. 그럼 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데 2,5가 되는 거거든. 2,5. 즉 y는 12, x-k라는 점이 2,5를 지나야 된대. 그래서 5는 12, 2-k. 자, 이런 식으로 해서 k의 값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어. 보자. 30번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은 그림 주어졌어. 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A7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답을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 수열, 일반항을 구한다. 근데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행을 해가지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항을 구해.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등비 수열을 이루는지 또 다른 수열을 이루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 직접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점화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n번째까지의 상황과 그걸 비추어 봤을 때 n 플러스 1번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산수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를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하나 구해보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지. 식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는 해설지에서나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 어떻게 하는지요. 원래 이런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 일일이 구해보는 걸로. 근데 일일이 구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세대인데 원래 수열에서는 등차, 등비 수열에다가 개차 수열이라는 것까지 있었어. 근데 이게 교과서가 여러분 때부터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교과서에서 빠졌지.
처음 들어보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근데 기존의 기출문제들에서는 많이 등장을 해. 특히 이런 그림 문제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그림에서 A1에서 B1까지 가는 방법의 수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세 가지. 자, 두 번째는 직접 세면 돼. 그러니까 하나, 여기까지 가는 방법. 둘하고 여섯을, 그러니까 일곱. 다 일일이 세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세는 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게 세 개잖아.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이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게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세 가지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두 가지니까 곱해서 여섯. 그러니까 B2에서 A2를 가는데 이 점을 거치는 게 여섯 가지고 요렇게 가는 게 한 가지니까 일곱 개지지. 자, 그럼 A3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미 우리가 구해놓은 거란 말이야. 노란색으로 지금 한 거를 일곱 개라고 구해놨다고. 그럼 일곱 가지에서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가니까 14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더해주면은 15가지. 근데 그림이 3개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B4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15가지인데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30가지라서 하나 더 31가지. 자, 이 정도를 구해보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지.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해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차이가 어때? 등차 아니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 지금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4, 8, 16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수열을 BN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은 4가 되고 공비는 2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개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A1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BK 이렇게 돼. 저기 BK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구해놓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AN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첫째 항 3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4 곱하기 2의 K-1제곱 이걸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럼 이쪽은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2, 첫째 항은 4, 항의 개수는 n-1개.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 AN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A의 7이라고 그러면은 2의 8제곱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어때? 2의 8제곱 256에서 1을 빼면 255가지. 그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인데 정리하자면은 3개까지 직접 세본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도 직접 그려서 그 개수를 세서 항을 4개를 구해봐. 그런 다음에 그 차이들을 적어 봤는데 이것들이 등차나 등비를 이룬다면 지금 같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두 번째를 해보자. 두 번째. 뭐냐면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관계를 바로 이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들을 볼 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이게 AN, 이게 BN이라고 생각을 할래?
그래서 AN에서 BN까지 가는 방법은 세 본 건 아닌데 AN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 n 플러스 1번째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크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리고 AN에서 BN으로 가는 게 아니라 BN에서 AN으로 간다고 해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BN에서 AN으로 간다. 요 지점까지 도착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간다. 그렇게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AN 가지인데,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AN 가지, 거기에 여기 있는 빨간 점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그게 결국에는 n 플러스 1번째 그림에서 경로의 수랑 같아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들을 직접 하나하나 집어 넣어가면서 7번째 항까지 만들어도 되지만 첫 번째 항의 개수가 3이라는 건 쉽게 알아챌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대입해도 되지만 이런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점화식은 교과서에 있는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 확실하게 들어가. 근데 선생님이 요 앞에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는 현행 교과서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기를 원하는 문제를 내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점화식을 해결하게끔 하는 거는 충분히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 해가지고 알파는 마이너스 1, 이 알파의 값을 먼저 구해. 그래가지고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는 2 곱하기 an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다 해서 먼저 좌변과 우변의 식을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an에다가 1을 더한 거를 bn이라고 치환을 해줘.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an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한 거는 bn 플러스 1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 이렇게 되면서 bn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2의 n-1제곱을 곱하는 건데, 자, b의 1이라면은 a1에다가 1을 더한 게 b의 1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항은 3개였다. 그러니까 b1은 4가 되겠어. 4 곱하기 2의 n-1제곱. 근데 이 bn이라는 거는 원래 an에다가 1을 더했던 거지? 그럼 4 곱하기 2의 n-1제곱을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이항해주면 어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 여기까지 해서 15회 설명했으니까 또 정리들 잘 해보자.